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입니다. 논술 대체 어떤 게 나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 그런 친구들한테 답변 줄 거예요. 논술 유형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라. 그걸 1부와 2부에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더 상세하게 시리즈물로 찍어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논술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논술 시험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논술 시험 문제는 일단 요약형이 대표적인 예죠. 뭘 요약하라. 근데 솔직한 말로 한 400자로 요약해 보세요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문제 가지고 학생들 시험 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냥 냉정하게. 왜? 이 요약이 기본인데 그조차 안 돼 있는 학생들 많거든. 대체 요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 많아요. 근데 제시문은 요약하는 게 우리 출제 방식 보면 주로 이렇게 출제돼요. 하나는 비문학의 요약. 이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 작품에 대한 정리 요약.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제시문을 요약하는 경우를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요약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시문을 요약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요약이죠. 그래서 레벨이 이게 더 높아요. 여러 개의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요약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성균관대가 그런 예죠. 그런 대학들이 이제 쉽지 않다 하는 거죠. 한 개의 제시문을 요약하는 것은 일단 1번 문제에서 시립대는 제시문 가를 250자로 요약하고 나머지를 비교 대조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50자 요약 요건 쉬운데 요건 어려워요. 성균관대는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요약하는 게 어려운데, 자 그럼 이제 이건 비문학은 어떻게 하느냐. 비문학은 일단 비문학의 구조는 PQ로 되어 있어요. 주장, 그 다음에 근거, 주장과 근거 사이에 그걸 정당화하는 이유, 즉 이제 3단원법에서는 매개념이라고 해요. 이런 PQ, 그 다음에 정당화하는 이유, 요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장을 요약하고 근거를 요약해내면 된다 이거. 문학 작품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사건. 그래서 주체와 주체 그리고 객체 사이에 벌어지는 행, 대, 원, 결을 찾는 거예요. 주체가 객체한테 하는 이벤트, 사건, 객체에 대립되는 행위, 그리고 각 행위에는 원인과 동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의를 정리하면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문학작품의 요약은 이렇게 한다. 문학작품, 시, 소설, 희곡도 우리는 요약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이제 요약형의 본격적으로 출제 방식을 보면요,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이제 문학, 비문학의 요약 문제가 출제되고요. 비전형적인 것은 그냥 비문학을 요약하는 거, 이렇게 해서 세종대 문제죠. 그래서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라 400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또는 비문학의 요약에서 요약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시문의 논지를 정리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전형적인 문제고요. 전형적인 것은 패턴을 정해서 그 패턴대로 그대로 출제된다 이거. 그냥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이거. 단국대 1번, 중앙대 1번이 그 단적인 예인데, 중앙대를 보자 이거. 중앙대는 제시문 4개를 줘요. 그리고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 삶의 방식을 각각 찾아서 키워드를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다. 이게 이제 요약인데, 여기 보면 주로 이 대학은 중앙대는 비문학의 요약이 나오지만 문학의 요약이 1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문학 요약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난이도 조절할 때 비문학을 3개 내고 문학을 1개 내면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문학 작품을 한 3개 내고 비문학 작품을 1개 낸다 그럼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국대도 보면 이건 전형적으로 1번 문제를 이제 큰 1번을 1, 2로 쪼개서 가에서 나타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 찾기, 그리고 가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 200자 내외.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해서 나를 요약하고 설명하라 400자 내외.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분류 요약형이 이제 이런 대학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 이게, 이런 대학들이. 자, 전형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은 패턴 그대로 패턴이 반복되는 대학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성균관대 1번 통합적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 풍부한 요약을 제시해요. 제시문 개수가 제법 많고요. 1부터 7개까지가 제일 많았고, 이때까지 6개가 대표적으로 있었고, 적을 때는 4개도 있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견을 담고 있다.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입장의 요약이죠. 각 제시문의 요약이 아니라 입장을 요약하는 거고요. 자, 경희대 사회계열도 마찬가지예요. 경희대 사회계열은 요 사회계열이니까 제시문 개수가 많아요. 6개가 나오고 분류를 한 다음에 이번엔 각 제시문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 제시문의 요약이고 이건 입장의 요약이죠. 그래서 이거 방법이 좀 달라요. 한국외대 인문사회계열은
제시문 가부터 마까지는 무엇에 대한 두 입장이다. 분류하고 요약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거의 경희대 유형과 거의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한 형태다 이거죠. 자, 시립대는 아까 말했듯이 250자로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대립되는 거 찾아가지고 차이점 밝혀주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비전형적이라는 것은 이제 맨날 그렇게 나오진 않고 맨날 바뀌더라 이거. 조금씩 바뀌는데 세종대 1번 요약하라가 나오더라. 항공대 비교 대조하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하라. 이것도 요약형에 해당한다 이거. 자, 뭐 그 외에 중앙대, 서강대, 항공대도 이런 유형은 출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요약형 끝났어. 요약 비교 요 끝났어. 요약 분류는 끝났고 요 비교형은 아까 말한 분류 요약형하고 이제 관련이 좀 있는데 비교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점부터 무조건 찾는 거야. 논술 문제에서 차이를 찾으세요. 차이점을 밝히세요. 그래도 공통점을 먼저 찾는 거야. 공통점. 그리고 이제 차이점을 찾는데 공통점 찾은 다음에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기준. 그 기준에 따라 차이점을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대립되는 단어로 만들어준다. 그게 요령이야. 그래서 야, 비교는 공기차대. 아, 차이점을 찾아갖고 해도 뭐가 있다? 공통 주제가 일단 있다. 그부터 찾고 거기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 PQ 그리고 과정의 형태로 분석하면서 기준점을 설정한다. 이거. 그래서 그 기준점에 따라서 차이점을 밝히고 그 차이점을 대칭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떤 대학들이 있느냐? 일단 전형적으로는 연대가 3자 비교가 대표적인 예죠. 소문의 발생 및 확산에 대하여 자 2020 기출이네요. 사회계열 기출이네요.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하라. 이렇게 나왔죠. 600자. 자, 이제 2자 비교는 이화여대 인문 1, 2 경희대 인문 1인데 가와 나를 내용을 요약하고 자 요약하는 문제와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라. 그러니까 아까 1번 요약형과 비교형이 같이 결합된 형태고요. 이화여대는 가와 나의 현실 인식을 대비하고 통곡과 은하수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라. 자, 이거 통곡과 은하수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라 이 말이죠. 대비하고 대조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형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대, 이대, 경희대가 전형적으로 비교 유형이 나오고 조금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패턴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교 유형을 요구하는 게 경기대하고 세종대, 홍익대, 가톨릭대, 단국대, 아주대, 광운대, 한양대, 리카, 과기대 이런 등등에서 출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논술을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요약형과 그 다음에 비교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논술 처음 시작하면 이거부터 해라. 그래서 논술 공부 어떻게 하나요? 요약하고 비교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비교형에서 또 숙명여대, 서울여대, 세종대, 경기대, 아주대, 홍익대, 가톨릭대, 단국대, 광운대 이런 대학들 있죠. 이런 대학들의 출제 방식은 요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 찾으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는 공통점을 찾고 이게 숙명여대죠. 가나다의 공통점 찾고 그 다음에 나와 다의 각각의 관점이 가와 변별되는 점, 즉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 차이점 뭐 찾는 문제는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기본적인 논술의 시험 문제 유형이잖아. 이렇게 6가지 유형했어. 요약형과 그 다음에 비교형. 요게 보통 논술 대학 시험 치러 가잖아. 대학 시험 치러 가면 이게 쭉 잘라서 이게 1번 문제 유형이다. 첫 번째 문제 유형. 그 다음에 비판 설명 유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대안, 그 다음에 주장형이 있는데요. 요게 비판과 설명 요 유형이 지금 대학 논술 문제수 주로 2번에 해당하고요. 대안과 주장 이게 이제 3번 문제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필요한 능력이 이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 요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자, 이해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독해력을 말해요. 독해 능력, 독해력. 이걸 묻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 요약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비판과 설명 유형 요거는 논증 능력이라고요. 논증 능력. 논증력을 평가하는데 요거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논리력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력이란 말은 이런 게 있잖아. P는 Q다 해서 주장과 근거 사이에 논증, 요 방법, 추론, 즉 연역법, 귀납법, 변정법 이런 거 유추 이런 거 써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한번
비판하고 설명해보는 유형이죠. 다음 대안과 주장형은 이제 이거는 문제 해결력 파트, 문제를 얼마큼 잘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력 파트인데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게 깜찍하게 대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창의력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논술 시험 문제 가가지고 창의적으로 써야 된다 이 말에 깜빡 속으면 안 돼. 대학 논술 시험에서 창의적으로 쓰란 말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출제 방식 들어가서 이제 출제 방식 가서 특정 제시문의 관점, 즉 제시문 하나 정해지는 거야.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 나를 뭐 설명해라, 비판해라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설명할 대상이 주어져요. 설명할 대상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 설명할 기준이 주어져요. 기준. 그래서 이 대상에서 기준 가지고 지점을, 요 안에 있는 지점을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기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대지기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설명과 비판형의 대표적인 대학은 이화여대, 그리고 연세대, 경희대, 사회, 인문, 한국외대 이런 대학들이 대표적으로 설명과 비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보면 조르바가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설명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의 윤직원 영감을 각각 평가시오. 이건 비판하라 이거. 다음 이제 경희대 사회계열 하나 볼까? 제시문 가가 말한 바를 서술하고 쭉 요약하고 사회 관점에서 나다를 평가라가 바로 비판하라 요 유형이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다음 이제 건국대, 그 다음에 동국대, 광운대는 제시문 가의 상상력과 나의 코드 개념을 적용하여 라고 좀 건국대는 구체적으로 딱 적용을 해줘. 사회학적 상상력과 그다음 코드의 개념 이 두 개 사용하라 이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플로의 현상을 논하라. 즉 토플로의 현상을 설명하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볼까? 이제 가톨릭대나 동국대, 광운대, 숙명여대, 홍익대도 이제 시험에 나오지. 그러니까 논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설명형과 비판형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그 다음 볼까? 경기대, 단국대, 세종대, 덕성여대, 아주대, 서울여대도 전부 설명 비판형이 나오지. 그러니까 설명 비판형이 그냥 논술의 주종이다 이거. 야, 우리 경기대 문제 보면 좀 재밌는 게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오거든. 기억의 햇빛이 가지는 의미를 바탕으로 기준, 야 이걸 기준 삼아서 다에 표현된 달의 이미지를 설명하라. 달의 이미지가 뭐냐 이거. 이게 설명할 대상. 그럼 달의 이미지 안에 있는 지점을 설정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만들어라 해서 설명형이 나온다 이거. 자, 이제 3번 유형이죠. 3번 유형. 어떤 대학은 1번과 2번이 있으니까 그런 대학들은 주로 2번 유형이 되죠.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대안 제시 또는 설명과 대안을 추론하는 문제. 이것도 결국 대안이죠. 비판하고 대안을 추론하는 거다. 즉 결국 대안을 제시해보라 이거. 그럼 어떤 문제 상황이 먼저 나와.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비판한다 이거. 원인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이게 1단계. 그런 다음에 해결책, 보완 방향이나 대안을 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문제를 정리해 주는 거야. 문제 상황이 뭐다? 이게 문제점이야.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는 단계고, 요거는 기존의 대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자, 이건 비판을 거쳐서 기존에 대안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책이 안 되더라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계. 그리고 나서 2단계. 자, 추상적인 해결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 이걸 제시하는데 이게 대안이 된다. 그래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추상적인 해결 방법에서는 타당성, 즉 원인을 제거하는 타당성이 있으면 돼. 원인을 제거하는 타당성이 있으면 될 것이고, 이걸 없애면 되고, 구체적인 것은 실현 가능성.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것을 실현해주는 거, 실현 가능해주게 하는 거,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돼. 대표적인 이제 대학들은 경기대, 숙대, 성신여대, 과기대, 단국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등의 대학들이고, 자, 단국대 잠깐 볼까? 제시문 가와 관련하여 나다를 설명하고,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참고하여 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해결책 제시하기에 해당한다. 다음 이제 견해, 네 생각을 제시하라. 또는 견해를 추론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시문의 관점을 줘요. 이 관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쟁점, 즉 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해요, 반대해요.
나는 복지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요. 이런 쟁점에 대해서 네 견해를 제시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주장, 그 다음에 이유, 그리고 예상 반론,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 그래서 이걸 없애고, 그리고 재주장. 이 패턴을 많이 쓰죠. 자, 이렇게 대표적인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요? 아예 이렇게 글을 쓰라라고 요구하는 대학들이 어디죠? 시립대가 그렇죠. 시립대가 아예 그냥 시립대가 그렇고, 성균관대 3번 문제도 주의 반제조로 쓰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다른 건 뭐냐? 주장과 이유, 주장, 이유, 그리고 사례, 그리고 재주장.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도 있다는 거. 그래서 출제되는 패턴을 한번 보자 이거야. 출제되는 패턴을 보면, 자, 아까 말했지, 성균관대 대표적인 얘기고 시립대 대표적인 얘기라고. 그래서 성균관대는 문제 1의 두 입장과 연결지어서 보기의 주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모두 제시하면 된다. 시립대는 어떠냐? 시립대는 이제 막 되게 복잡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요구하는 게 이거야. 이 글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 그럼 뭘 해? 주장을 선택하는 거지. 나 찬성해요. 가와 라의 모든 지심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논거를 지지하고. 그러면 나는 찬성하는데요.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 찬성하는 이유가 재심은 가가 타당한데, 그래서 이게 찬성 쪽이에요. 재심은 나가 이 찬성 쪽인데 그게 타당해요 라고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논거를 비판한다. 그래서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 야, 반대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건 재심은 다예요. 그런데 그걸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재반박하는 거야. 재반박.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재심은 다가 틀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라. 따라서 재주장, 나는 찬성하는 게 맞고요. 재심은 가와 나가 타당하니까 나는 사용제도에 대해서 찬성해요. 이렇게 주의 반제제로 글을 써주세요라고 아예 요구하고 있는 게 시립대다 이거. 당연히 인하대도 그렇다 이거. 성신여대, 과기대도 그렇게 나오네요. 또 한양대 인문, 서강대 인문, 서강대 경제경영, 숭실대는 요건 독특한 통합형 논술인데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아예 한 문제 통으로 한 문제 안에 요약, 비교, 설명, 평가, 대안 제시, 견해 제시가 그냥 몽땅 글에 다 때려넣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한양대 인문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에요. 대표적인 대학인데 가와 나의 공통된 견해를 밝히고, 즉 공통점 찾고요. 자, 공통점을 찾고요. 이를 토대로 어린아이와 시골 아이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덕목이 지니는 사회적 의의가 무엇인지 서술하라. 즉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또 평가하라 이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하라.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죠. 서강대 인문사회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재심 가와 바를 요약하고, 이게 일단 첫 번째 요약하시고, 그 다음 분류하시고 두 입장으로, 그리고 하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안에 3개가 다 들어있죠. 자, 그 심지어 이렇게도 나와요. 가의 제시 상황을 나에서 나다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쭉 설명하시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해결 방안을 마바사에서 활용해서 논술하라. 해결책도 제시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서강대 경제 경영도 같은 패턴이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일단 언어 논술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부에서 지금 언어 논술의 유형에 대한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이 논술을 시작했다, 논술 초보다 그러면 논술에서는 요약이 제일 중요하고, 요약, 그 다음에 비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첫 스타트구나. 그리고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설명형과 비판형이 가장 많이 빈출되구나.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게 문제 해결형으로 대안 제시하는 거, 그게 어렵구나. 대안 제시가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대안 제시, 그 다음에 견해, 주장, 이런 게 이제 난이도는 어렵구나. 이렇게 해서 특색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2부에 들어가서는 뭘 할 거냐? 2부에 들어가서는 통계, 그래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자료라고 불러요. 자료 해석에 대한 유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료 해석은 이런 게 출제되고 어떤 대학에서 출제되는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강의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박교 논술, 메가스터디 인강에 가면 박교 논술 1권 책에 다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 이제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안내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한 공부는 메가스터디 가서 1권 책, 빨간 책 있어요. 그 1권 기본서, 독해하는 방법과 논술의 유형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거 최대한 빨리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논리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1권은 이렇게 논술 유형에 대한 정리고, 2권은 논리력을 강화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 강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용 논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